안녕하세요. 12월 2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연말 폐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높아진 가운데 하락 전환해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연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기술주 강세가 상승 재료로 작용하지 못하고 국내는 보합권 등락 끝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수 방향성이 부재했던 가운데 시총상위 대형주도 대체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 선박법 발의 수혜 기대감에 이어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들의 협업 제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 조선 및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부진했습니다. 전강 후약 흐름 속에 특히 주도 업종이 부재했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었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장 초반부터 1,460원대를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재경신했고 장중 1,466원까지도 돌파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 거래량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1만 9천 명으로 예상을 상회했고, 특히 연속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4만 6천 명 증가해 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역대 최고가를 재경신하면서 시총 4조 달러에 근접했고, 반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4%대 급락하는 등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정부가 내년 3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에 동의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박싱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7년물 입찰 호조 영향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인하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 증시는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서 숨고르기가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달러원 환율 부담과 오늘 배당락 이슈로 차익 실현 압박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재부각된 점도 부담 요인으로 당분간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서 거래량 대폭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12월 KB 코어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산 배분 자료 코어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연간 전망에서 저희 전망의 리스크 요인, 즉 상하방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축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전망은 한 빠르면 3월 FOMC 정도에서 이런 부분이 좀 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축소가 시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이제 4차례에서 2차례로 좀 축소가 일단 점도표상으로 시사되었는데요. 물론 향후 이제 경기, 특히 이제 미국 고용 상황과 트럼프 새 정부의 정책 등 변수는 많고 인하 기대는 다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축소는 대부분의 자산 가격에 조정 영향을 미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차이는 트럼프의 관세나 감세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리플레이션, 즉 기존 전망보다 경기와 물가가 더 상승하는 정도에 따라서 갈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랑 시장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미국만 좋아지는 이제 이런 양상이 경기 격차, 미국 외와의 격차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성장 전망과 기대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한국 등 미국의 주요국 경기는 미국에 비해서 당분간 이제 안 좋은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특히 이제 뭐 유럽이나 한국 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펀더멘털에 뭐 크게 타격을 미치다기보다는 하지만 법이나 투자 심리 쪽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특히 이제 환율 약세는 교역 조건 등 실질 소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식 시장은 국가별 이슈로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축소 부담 등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내년 초에 유동성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앞서 월초에는 반등을 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특히 이제 2월에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독일도 지금 조기 총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1, 2월에 이제 지표를 합산으로 3월에 공발표를 안 하고 3월에 하죠.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3월 양회에서 재정 정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고배당이나 IT 같은 좀 방어적 양쪽의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이제 조성이 지속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바닥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정부의 불확실성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역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가 되고 있고 지금 시장은 내년에 1회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인하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결국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추경, 국채 발행 증가가 이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을 확인하면서 매수는 그때 가서 좀 분할 대응을 고려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등으로 수요가 이제 그 경기 측면에서 여전히 좀 부진하다는 우려로 유가는 지지부진 흐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조정기를 계속 보이고 있고 리츠는 최근에 미국 주가 조정과 금리 인하 기대 축소 영향을 받고 있어서 여전히 저희는 섹터별로 선별적인 투자 대응 권고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12월 FOMC에서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하 축소가 시사가 되었습니다. 경기 상황이라든지 트럼프 정책 등 변수는 많고 인하 기대는 다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 축소는 대부분의 자산의 가격 조정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그 정도의 차이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우리 지난번 연간 전망에 제시한 리플레이션 정도에 따라서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베이스 시나리오는 선진국 주식 대비해서 채권과의 수익률 격차 확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경제라든지 주식, 채권, 대체 투자에 대한 것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트론 4분기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창민입니다. 파트론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11,000원을 유지합니다. 현주가의 목표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48% 수준입니다. 파트론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장폭이 눈에 띄었던 올해 상반기부터 3Q까지와 달리 4분기에는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 모델 부재 그리고 재고 조정 영향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센서 아이템들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한 전사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트론 24년 실적은 시장 예상 대비 견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가 예상되어서 탄탄한 신속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와 A 시리즈가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25년 실적은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2025년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의미 있는 개선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센서와 패키징 등 신성장 사업 성장세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 만약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매출이 24년처럼 호조세를 보인다면 유의미한 실적 반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트론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11,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 관련 주가 상승 여력은 약 48%로 보여집니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신규 삼성전자죠. 신규 스마트폰 모델 부재라든지 재고 조정에 따라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분의 실적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센서 사업부가 일을 많이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24 전체 실적은 시장 예상 대비 견고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맥쿼리 인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000원을 유지합니다. 2024년 맥쿼리 인프라의 연간 DPS는 760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특수로로 호황을 누렸던 부산 신항만의 최근 물동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요. 신규 편입 자산들이 있습니다만 약 1년 정도 현금 흐름 안정화 시기가 필요한 만큼 내년의 경우 DPS는 2024년과 동일한 76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기준 6.8% 수준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고요. 2024년 하반기 유상증자를 통해 약 5천억이 조달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하남 데이터 센터에 주요 투자를 실행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약 5년간 공사 진행에 따라 자금이 투입되고 데이터 센터의 경우 추가 공사를 통해 2026년경 완전 가동이 예상됩니다.
2026년부터 해당 자산들의 의미 있는 실적 기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업 기간이 정해진 총 16개의 인프라 투자 법인과 도시가스를 포함한 4개의 영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외부 차입금 가중 평균 만기가 5.9년에 LTV 비율이 높지 않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2024년 소폭의 분배금 감소가 아쉬웠던 케이스이지만 주주 편익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15,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분배금 감소와 센티먼트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는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분배금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편입 자산으로부터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년부터는 다시 D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충분한 투자 매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